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PD입니다. 습한 날씨에 모두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은 날도 있고 완쾌되어 퇴원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2020년 2월 12일 현재 호주에는 15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퀸슬랜드에 5명, 뉴사우스웨일즈에 4명, 빅토리아에 4명,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2명입니다. 이전에 5명은 완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로 이스트우드나 스트라스필드 같은 곳에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생각보다 전파 속도도 늦고 확진자의 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실제 감염자 수가 몇 명이고 사망자 수가 몇 명이고 하는 뉴스가 매일 전파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과다한 공포심을 심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통해 보는 호주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아이폰 팟캐스트 앱이나 전화기 기종과 상관없이 팟빵을 다운받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찾기를 하실 때는 영문으로 GDAY, 그렇죠? GDAY 하시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바로 찾아질 겁니다. 저에게 의견이나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449-896-052나 JOPD @ 2 bm.com.au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뽑은 키워드는 hardest hit입니다. 가장 강한 충격입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산불이 5개월간 지속되면서 호주의 관광 경기가 서서히 죽기 시작했는데요. 1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 트윈 디자스터스, 쌍둥이 재난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산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호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특히 관광업계의 타격이 무척 큰가 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사는 호주 가디언지의 기사인데요. 제목부터가 우울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충격을 받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공장을 닫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격리 조치하고 여행을 금지함에 따라 호주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충격을 받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호주 중앙은행이 호주의 경기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면서 이자율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이 원래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호황이면서 호주 주식시장도 바이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는데요. S&P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25%에서 5%로 내려잡았습니다. 중국이 예전엔 7% 막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죠? 이게 지금 5%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의 봉쇄로 호주는 돈을 많이 쓰는 중국 관광객과 유학생이 못 들어오면서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손해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멜번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한 투자자는 이런 중국 문제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그 나라가 중국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 얼마나 큰 경제 규모인가, 어떤 종류의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호주는 이런 점을 확인해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멜번 소재의 IMF 인베스터스의 경제 전문가 알렉서 조이너라는 분은 중앙은행 총재가 원래 경제 성장률을 2.75%로 낙관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 봉쇄 위험 하나만 하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수는 호주 관광객의 15에서 16%를 차지하지만 호주가 이들로부터 올리는 관광 수입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미국 관광객보다 3배 이상의 돈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관광객이 쓰는 돈을 합쳐놓은 것보다 120억에서 160억 달러를 중국 관광객이 더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알렉스라는 분이 트위터에 그래프를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호주에 쓰는 돈이 아주 압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와서 돈을 많이 쓰는 국가 순서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중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1번째인데요. 총 국가를 23개 국가로 분류했는데 이 중 11번째면 한 중간쯤 되네요. 한국은. 네. 가장 돈을 안 쓰는 나라는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tzerland입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이 돈을 많이 짜게 쓰시네요. 네. 좀 와서 좀 쓰시지. 만약 이게 끊기게 되면 호주의 경제적으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관광산업도 관광산업이지만 교육산업의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가 유학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340억 달러로 철광석 수출 다음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생들이 이번 달에 중국을 떠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신용등급회사 무디스는 유학생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 4분의 1이 중국 유학생인 호주의 대학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육 산업은 이번 달 말까지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각 대학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연자원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이 호주로부터의 LNG 수입과 관련해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자원 수출 분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만 이 산업 분야는 단기간 힘이 좀 들겠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가 끝나면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한 조치를 급하게 취할 텐데 그때가 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는 중국 정부가 사람들을 외국으로 나가라고 독려할 방법도 없고 호주같이 방문객을 제한하는 국가로는 사람들이 유입이 잘 안 되니까 힘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주가 받을 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JP 모간의 경제 전문가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나온 일부 자료를 보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영향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자료의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나왔었냐 하면 지난 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도시 부동산 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3%나 떨어졌고 2월 5일 철도 이용 고객이 89%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거의 이동을 안 하고 부동산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많은 학교들이 이달 말까지 휴교하는 것은 경제가 마비되었다는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처럼 모여서 외식을 하고 극장을 가고 운동 경기를 같이 보러 가는 것과 같은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 미칠 영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 있고 블랙스완 효과를 일으켜 2009년 이후로 상당히 긴 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세계 경제를 슬럼프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거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이 전망이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블랙스완 효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통상 스완 즉 백조 하면 하얀색이죠. 그런데 까만색 백조가 1967년 서부 호주 스완강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나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2BM이라는 회사가 투 블랙스완 미디어인데요. 호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고 없을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로 블랙스완이라고 지었는데요. 근데 이게 경제에서 사용되면 엄청 부정적 의미를 가진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악재를 블랙스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블랙스완의 예를 몇 가지 든다면 2008년 금융위기나 9.11 테러 사건, 일본 대지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회사명을 좀 잘못 지었나요? 하지만 뭐 하나 터뜨리려면 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실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어두운 전망을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은 멜번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뉴클리어스 웰스라는 투자 회사에서 수백만 달러를 관리하는 데이미안 클라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저명하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디언이 기사에 실을 정도면 좀 아는 분이시겠죠. 하지만 이분의 전망은 무척 어둡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는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처럼 금방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를 아주 무시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세계 경기를 리세션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스 때하고 비슷하지 않냐고 하지만 그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의 4분의 1 크기였고 지난주 현대자동차는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한국 울산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은 중국에 투자했던 것을 모두 거둬들였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이런 악순환을 중지시킬지는 모르지만 6개월간 중국의 GDP 성장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이것이 이 악순환을 중지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GDP가 6개월간 반토막이 난다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경제 악순환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런 부정적인 전망으로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기분이 매우 꾸리꾸리했고요. 호주의 경제 상황은 아주 설상가상입니다. 아무튼 이 기사는 아마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위로를 해봅니다. 우리 스코모 정부는 이런 사태를 대비 잘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잘 돼야 할 텐데요. 오늘도 우울한 경제 뉴스를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조PD였습니다.